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카콜라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송회사 측과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해법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광주 금남 지하상가가 업종 다변화와 시설 개선 등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이 상인들과 광주시 간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롯데에 역전승하며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에 이어 2호기 원자로에서도 콘크리트의 공급이 확인됐습니다. 요즘 코카콜라 광주 공장이 시끄럽습니다. 운송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화물차 기사들과 운송회사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제의 본질은 화물차 기사들이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이라는 데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카콜라 화물차 운전 노동자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운송료를 현실화해달라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인 배차 중지를 당한 것이 벌써 한 달째. 대체 차량을 투입한 사측을 막아서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벌써 3차례나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들이 불안해하는 건 일자리를 영영 잃는 것입니다. 매달 들어가고 있는 할부금조차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부를 유예를 시켰고 그리고 생활비도 대출을 받아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노조를 결성해 화물연대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업장 노조와는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사용자와 근로계약 대신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라 불립니다. 현행 노조법상 이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도 없고 사측을 상대로 쟁의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운송사 측이 배차 중지를 하더라도 노동청에 부당노동 행위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자이면서 노동자이기도 한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째 잠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들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할 권리, 이것이 얼마나 참고적인 권리에 해당하는가를 교육해야 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부터 업체들이 경영상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고용 형태로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약 2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의 공유재산인 지하상가에서 영업권을 둘러싼 상인들과 광주시의 갈등 최근 보도해드렸는데요. 지하상가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문화전당이 문을 연 뒤 상권이 살아나길 기대했지만 문화전당이 기대보다 고전하고 있고 지하상가 자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활성화를 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한해마당이 생기며 인근 상권인 동명동은 살아났고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새로운 게 많고요. 계속 변하니까 생기고 또 없어지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 트렌드에 맞춰져 있어요. 반면 동명동보다 문화전당과도 지하철과도 가까운 지하상가에서는 몇 년째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전당과 가장 맞닿은 상가 쪽이 장사가 안 돼 텅 빈 가게들이 줄짓습니다. 소비자 유입을 위해 지하도를 통해서만 문화전당에 갈 수 있게 했지만 통로로만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건너가려고 가고 그러죠. 특별히 이렇게 쇼핑을 위해서 여기 오거나 그런 적은 잘 없는데요. 신발이나 옷 등으로 한정된 품목에 품목 교체 시기도 바깥보다 훨씬 느리다 보니 젊은 층을 공략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린 친구들이나 그런 옷가게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살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나이 또래는. 상인들은 변화하고 투자하고 싶어도 영업권이 보장되지 않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선 어려운 일이라고 호소합니다. 업종을 타업종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도 그런 투자하기에 이제 위험 부담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만족하게 되다 보니까 고객분도 피해를 입는 거고 저희들도 나태해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들 노력이 부족하다고만 보기엔 공유재산인 지하상가를 도시공사에게만 맡겨두고 방치하다시피 한 광주시 역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해마다 20억 원씩 예산을 투입했다지만 노후시설을 땜질 보수하는 데 그쳐 다 낡은 배관 등은 우려스러울 정도고 상인들의 수건 사업인 음식점 유치 역시 불가능한 게 아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습니다. 천장 안에 있는 자재들, 전기자재들, 기계자재들,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화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개선은 차근차근 하고 있거든요. 활성화를 해야 하는 광주시는 내심 외부 자본이 들어와 지하상가가 흑자 시설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지만 오랜 시간 상가를 지켜온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지하상가가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 여고에서 잇따르는 성비위 사건으로 광주시의회가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광주 교사노조가 시의회를 비판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전수조사 요구는 교사 집단을 범죄 집단으로 삼는 발상이라며 폭력적인 전수조사 방식은 화풀이나 면박주기 수준을 벗지 못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의회가 전체 학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 원자로 콘크리트에서 공극이 발견된 가운데 이제껏 발견되지 않았던 2호기에서도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 2호기 경납 건물에서도 최상층 부인 13단을 절단해 조사한 결과 깊이 18cm의 공극 7개 등 총 18개의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빛 4호기에서도 추가 조사를 한 결과 깊이 20cm 이상의 공극 5개 등 총 13개의 콘크리트 공극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빛원전은 6기의 원자로 가운데 5기가 정비와 추가 조사로 발전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아침 등굣길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남매와 어머니 등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난 사고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오전 8시 20분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SUV 차량 앞에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 그리고 남매의 어머니가 쓰러져 있습니다. SUV 차량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후 인도로 돌진했고 초등학생 남매와 어머니를 덮쳤습니다. SUV 운전자인 42살 최 씨가 신호가 바뀌는 교차로를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는데 일가족 3명을 포함해 차량 운전자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대기하고 있고 이제 건너가려고. 그러니까 뒤를 받으면 그냥 팍 총알만 들어가 버렸지. 부상자들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인 고모양이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인 최 씨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시간 강사의 강의 준비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0일 단독 양동학 판사는 퇴직한 시간 강사 A씨가 광주 모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88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양 판사는 대학 교수나 강사가 강의 시간에 2~3배의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등의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업체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6년 동안 제2순환도로 관리 하청업체 실제 소유주에게 현금과 차량 등 3억 8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업체 전 대표인 58살 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하청업체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은
정 씨에게 금품을 건넨 하청업체 실제 소유주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가을 야구 티켓을 잡았습니다. 정규 시즌 한 경기를 남겨놓고 어렵게 따낸 티켓인데요. 기아의 오강행은 중심 타선이 이끌었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였습니다. 9회 마무리 투수로 나선 윤성민 선수가 멀티 홈런의 주인공 롯데 전준우 선수를 병살로 잡아내며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타이거스가 가을 야구 마지막 초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144경기 가운데 143번째 경기에서 가까스로 따낸 가을 야구 티켓입니다.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어제 경기에서는 중심 타자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최영우와 안치용, 김주찬 선수 등 기아의 3, 4, 5번 타자들이 6타점을 모두 수확했습니다. 특히 안치용 선수는 선취점과 결승 타점을 뽑아내며 부진 탈출을 예고했습니다. 안타 치고 타점 올리고 다시 한번 4번 타자 타이거스의 안치홍입니다. 현역 최고령 투수인 임창용 선수도 선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비록 5위지만 포스트 시즌에 진출함으로써 겨우 체면을 지키게 된 기아는 오는 16일부터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릅니다. 저희도 준비 잘해서 꼭 이긴다는 생각으로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만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팬들은 더 오랫동안 가을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남학신도시에 롯데 아울렛이 진출한 지 만 2년이 지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매출액에 비해 지방세 납부는 찔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 경제의 단물만 빼먹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남학 롯데 아울렛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롯데 아울렛이 입점한 뒤 자영업자들의 폐점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원도심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피해가 좀 하단까지 같이 가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롯데 아울렛과 롯데마트가 남학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6년 11월 입점 이후 롯데쇼핑은 해마다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지역의 공용 유통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무안군에 납부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모두 1억 5,7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건물을 국민은행이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롯데 아울렛이 대기업 산하로서 우리 군에 연간 6,500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그 대기업 수준으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인력도 대부분 비정규직에 그치는 등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역 경제의 단물을 고스란히 수도권으로 뽑아가는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남학에 진출할 경우 자영업의 생태계 붕괴는 시간 문제라는 공포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 빅그린 산단 입주에 대해 자동차 부품업계는 아직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전체 자동차 부품업체 600여 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120여 곳 모두 이전 여건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 지원이 있거나 현대차 완성차 공장이 입주할 경우 입주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적정임금 제공 등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답했지만 노사관계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종합식품박람회인 제14회 광주국제식품전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식품전에서는 국내외 180여 개 업체, 420여 개 부스가 운영되고 건강한 음식, 간편한 식사를 주제로 다양한 품목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등 해외 바이어 20여 명이 현장에서 직접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가 남도에서 퍼지는 맛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내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올해 축제를 단순히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과거와 현재를 잇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쿡방과 먹방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최신 음식문화 경향을 반영해 관람객과 소통하며 재미를 더하는 다양한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 잔치는 남도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된 음식문화 축제로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의 음식 축제입니다. 광주시가 시원한 광주 조성을 위해 산림조합 중앙회와 3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천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은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광주시가 추진 중인 기후대책 사업의 하나로 광주시와 산림조합 중앙회는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홍보 활동과 기술 제공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녹지를 확대하고 나무 심기 범시민 운동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경쟁 시험을 통해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분야별로는 중등교사, 중등학교 교사 70명과 보건교사 11명, 사서교사 1명, 전문상담교사 15명 등 25개 과목 105명으로 지난해 선발된 인원보다 22명이 늘었습니다. 시험은 11월 24일부터 차례대로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8일입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가 기승입니다. 이번 주말도 맑은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과 내일 모두 광주의 최저 기온은 8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20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주말에도 일교차는 13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현재 광주와 전남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한 하늘이 내내 드러나겠고요.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뚝 떨어지는 기온에만 유념하신다면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7도, 장성 4도, 담양과 화수는 3도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목포는 9도, 무안 6도, 영암은 3도로 매우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다음 주까지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